그거면 돼.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전국 도서관 대회 하잖아요. 그 대회 이제 홍보 영상이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그 회의실에서 문 닫고 했더니 약간 인터넷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찌질거렸죠. 근데 더 좋은 음질로 홈페이지에서 한 번씩 더 봐주십시오. S23은 이어폰 꽂는 데가 없다세요. 지금 맞나?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선생님이 핸드폰에 한번 이어폰 꽂는 거 없다,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음소거 처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한 참가자분이 현재로는 한 125명 정도 참석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이제 준비된 멘트 먼저 시작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요거 하면서 저희 그 기류의 문화 홍보 영상이 1분짜리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서 보고 제가 이제 시작 멘트 하고 나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서관 기류의 문화 2차 워크숍이고요. 오늘 지금 해주시는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운영하신 거 이외에 조금 원활하게 마무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 진행하는 거랑 이제 결산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거 안내를 한 번 더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 오늘 이제 행사 전체적으로 진행이 오늘 영상 이제 첫 번째 보고 그리고 그 협회장님 저희 곽승진 회장님 인사 말씀 하실 거고 그리고 강내도서관 선생님께서 사례 발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매뉴얼 안내랑 이제 질의응답 진행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전에 이제 폼에서 주셨던 질문 같은 것들 답변 드리고 진행할 예정이겠습니다. 각자 발표하신 다음에 질의응답은 다 끝나고 나서 채팅으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채팅으로 드리고 현장에서 담당자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끔 할게요. 저희 기류의 문학 사업 영상 1분짜리 지금 홈페이지랑 유튜브에 다 올라가져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딱 2시 5분이어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도서관 기류의 문학 사업 2차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도서관협회 곽승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곽승진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 담당자 1차 워크숍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2023년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하는 여서 사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도서관 현장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으로 많이 바꾸실 텐데 이렇게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 시작된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 대표 복합문화 공간인 도서관에서 해마다 지역 주민 10만 명이 참여해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월에 모집 공고 이후에 3월부터 지금까지 도서관 기대 인문학 사업이 전국의 공공, 대학, 전문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워크숍을 통해서 도서관 현장의 사서 선생님들의 사업 진행과 마무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운영하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과 인문학 강사님, 또 늘 지역 도서관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지역 주민이 있어서 도서관 기대 인문학 사업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서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도서관 기대 인문학 사업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유익한 인문 사업이 되기 위해 우리 협회 구성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수고해 주실 사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담당자 마무리 워크숍에서도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2023년 이프라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여 명 정도가 참가하였고 5개 포스터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서관이 도서관의 그린 어워드 시상식에서 3등으로 입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우리 도서관인들이 참여하여 K 라이브러리를 더욱 빛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내년부터 35세 이하 사서 2분을 선발해서 이프라 WLIC에 파견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영상을 도서관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국 도서관대 영상을 봤는데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60회 전국 도서관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컨퍼런스, 인공지능과 도서관 자동화 관련된 첨단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도서관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가 60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만한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이슨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경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행사에 도서관에 참여하셔서 행사를 빛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도서관에 안내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22개가 있잖아요. 중에 21개 도서관의 관장님들이 참여하시고 대규모 사서 선생님들 파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 있는 사서교사 선생님들을 연수로 40분이 한 번에 참여하는 그런 도서관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도서관 기대 인문학 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협회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도서관 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이제 사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도서관 기류의 문학도 부스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부스에 오셔서 저희 아는 척도 해주시고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례 발표가 한 꼭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강동구립 성내도서관 박민아 선생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례 발표해 주실 건데, 지금 성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 특화가 그림책, 취업, 창업 이런 관련된 특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도서관에서 참여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거의 25회 이상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어가지고, 이제 글쓰기, 에세이 쓰고 소설 쓰고 해가지고 책자까지 나올 예정이고, 11월 초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또 결과랑 이제 갈무리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 조금, 네, 선생님이 작년에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참고될 수 있게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아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강동그룹 성내도서관 박미나입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해드릴 텐데 잘 되는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사업 2차 담당자 워크숍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강동그룹 성내도서관 박미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참여형 결과물 제작 과정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모든 담당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운영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발표를 할 내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미비하지만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나름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어요. 1번 왜 대본인가요? 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 및 주제 선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도전 어렵진 않았나요? 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라는 부분에서는 성내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 자랑해주세요에서는 강사 참여자 후기, 그리고 후속 커뮤니티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23년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그램 기획 의도 및 주제 선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내도서관은 엔젤 공방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젤 공방이란 잠시만요. 네. 엔젤 공방이란 강동구에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해주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방들이 옆에 있다 보니 저희 도서관 특화 서비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는데요. 공관인 어린이 자료실은 그림책 특화로 그림책 공작소라는 이름을 지었고, 별관은 시창업 특화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시창업 발전소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2022년 프로그램 운영할 당시 그림책 공작소에서는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창업 발전소와도 연관된 제작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종합자료실의 대출 성향과 희망도서 등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대본집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고, 웹툰과 웹소설 등 화제가 되고 있는 도서들인 만큼 이 분야의 도서들 또한 대출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OTT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창작자로서 컨텐츠를 제작하여 선보일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웹툰과 소설, 웹소설이 드라마, 영화화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드라마가 웹툰화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게 책인데 이 원저작물들을 활용해서 제2의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용자분들께도 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문학 작품과 나의 삶을 소재로 한 대본 집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작가 양성 과정으로까지 확대하여서 칠창업 발전소라는 성내 도서관만의 특화를 담아내고 싶어서 나의 삶 대본이 되다 프로그램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분들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작년과 올해 모두 대상이 30대, 40대 분들이셔서 직장인들이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시간은 저녁 7시, 9시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간식비를 참여형에서 최대로 쓸 수 있는 150만 원으로 신청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 유도를 좀 높였던 방법인데요. 참여형 같은 경우 총 26회차 장기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여자분들께서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 유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주제 도서를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에 대출 서비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주제 도서 대출이란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주일 동안 대출을 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대출 반납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반납을 안 하실 경우 오픈 채팅방이나 단톡방을 활용해서 제가 반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 중간에 이거를 도입을 해서 원하시는 만큼 빌려보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업 시작과 동시에 주제도서 대출을 진행하여서 현재 좀 여유롭게 많은 분들께서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수업을 진행하여 처음 도전하시는 시나리오라는 장르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소설 칼자국을,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세 번째, 네 번째 나의 일상을 소재로 한 창작 시나리오 이렇게 4편의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문집을 제작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여형에만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단계로 문집 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기획 단계에서 집필 작품, 이용자분들께서 완성하는 작품들을 몇 개를 완성하실지 생각하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과 올해 모두 4개의 집필 작품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결과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방향성을 좀 잡으셨다면 문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지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표지 같은 경우는 핀터레스트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업체의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지의 경우는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또 대본 혹은 그림책인지 형식에 따라 좀 다르니 각자의 주제에 맞는 내지 형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문집 구상이 끝나셨으면 업체를 좀 선정하시게 될 텐데 순고나 크몽의 문집 제작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업체마다 그간 진행했던 제작물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주제와 담당자분들의 성향을 반영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받고 원고를 넘겨야 하는데요. 참여형의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조금 일정이 촉박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업체 선정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원고 분량이 나오기 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논하기가 조금 업체랑 예산 맞추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원고 분량이 정해지기 전에 업체를 선정해야 돼서 조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체 예산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참여형 결과물 제작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최대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400만 원 안에서 인쇄 칠판까지 모두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 꼭 인쇄까지 해주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시고요. 작년의 경우 저도 이 부분을 좀 놓쳐가지고 인쇄는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이 내지 디자인비인데요.
이거를 각 페이지마다 받으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페이지마다 받는 건지 아니면 좀 디자인이 바뀔 때만 받는 건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 부분까지 합의가 되셨으면 업체에 원고를 넘기시게 되실 텐데 이때는 또 시한이 바로 올 거예요. 그럼 그 시한을 바로바로 확인하셔서 오탈자는 없는지, 뭐 참여자 이름이 바뀌거나 누락은 들어간 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확인한 시점에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수정 요청을 하실 때 수정 1차, 2차 이렇게 따로 정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진행하다 보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원고를 넘기게 될 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고까지 이제 전달이 끝났으면 마지막 단계인 검토를 하셔야 되시는데 앞에 시한 확인 시 수정 요청을 바로바로 하셨다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모든 검토가 완료되고 인쇄를 요청하셔야 하실 텐데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 날짜 맞추셔서 한 1, 2주일 전쯤 요청을 하시면은 마음 졸이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제가 문제 제작했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부분은 길이의 임무나 서식 매뉴얼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업체에 드릴 때도 그대로 드리시면 되시는데 다만 로고나 포스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파일로 드리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작성하셔서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지가 완성이 돼서 시안을 주실 건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문집의 경우는 2020년도에 제가 다른 도서관에서 담당자일 때 제작한 문집으로 당시 주제는 자전적 에세이 쓰기였기 때문에 좀 내면 성찰의 느낌을 담고 싶어서 디자인 요청을 드렸고 그대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2년도 저희가 했던 성내도서관 대본지 표지입니다.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자의 취향이 좀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따라 색감이나 문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지는 1부이고요. 2부 표지는 여기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조금 변화가 되거든요. 이 변화를 통해서 저는 이용자분들의 좀 성장한 모습을 느낌을 담고 싶었는데 이용자분들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인 저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내지 형식인데요. 소설, 에세이의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형식을 정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기본 구성으로는 목차, 인사말, 간지, 본문 후기, 맺은말, 판권 등을 넣고 있는데요. 그중 인사말과 맺은말은 꼭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부, 2부 강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인사말과 맺은말의 유무가 문집의 좀 질에 은근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글만 실게 되면 문집이 조금 단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단조로울 수도 있어가지고 수업 때 참여자분들이 하셨던 활동을 같이 담아드렸었는데 지금 참여자 필사는 과제로 진행되었던 것들을 스캔해가지고 문집에 같이 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와 관련된 사진을 받아서 유화 느낌으로 변형을 하여 함께 실어드렸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여행 에세이였기 때문에 여행 사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에세이 부분이었고, 다음은 대본집 내지 형식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첫 번째 썼던 시나리오,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소설 칼자국을 대본화시킨 모습입니다. 이렇게 씬 넘버를 주었고, 가게들, 그리고 시간들도 표시를 해 주었고요, 장소랑. 학교 때 많이 배운 그 지문 같은 걸 넣으면서 등장인물들의 행동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본집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집 제작할 때 페이지 수를 가늠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두 번째 했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인데요. 이 경우는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발췌한 부분을 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발췌한 부분을 넣어서 대본으로 각색한 부분 표시해주고 또 시놉시스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칼자국 부분과 구분을 위해 간지 삽입도 같이 해드렸고 또 색으로도 변화를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부에 들어갔던 창작 시나리오 부분인데요. 이 창작 시나리오는 참여자분들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집필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앞선 문학작품 대본과는 다르게 작품의 의도와 줄거리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조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표시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좀 많은 분들께서 중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신 분들은 총 11분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2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두 부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부 문학작품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 10회차 때 좀 참여자분들과 함께 작은 낭독극을 꾸며보았습니다. 당시 성내도서관은 개관 연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1층 자료실 공간을 무대로 꾸며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식 빔과 스크린으로 각 상황에 맞는 배경을 준비하여서 조가 바뀔 때마다 제가 직접 변화를 주었고요. 참여자분들께서는 서로의 배우가 되어주면서 유대감이 한껏 돈독해지셨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참여형 유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 기념의 날인데요. 문집을 쌓아 올린 테이블과 주변의 자료실 공간을 활용하여서 포토존도 좀 꾸며 놓았습니다. 문집만 전시하고 느낌을 나누는 틀에서 좀 벗어나 참여자분들이 많이 특별을 만들고 싶었는데 다행히 기념회가 끝나고 참여자분들끼리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재밌게 즐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생을 많이 하신 참여자분들과 강사님께 수료증도 제작하여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제작해드린 수료증 모습입니다. 나름의 아카데미라는 말 이름도 붙여서 네, 모든 분들께 수료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소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후속 모임이 결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재생이 되니까 좀 놀라지 마시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플러스 영상에서 보시면 그 부분의 시료층을 나눠드리는 부분인데요. 작은 이벤트였지만 정말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자 후기와 강사님들 후기, 그리고 후속 커뮤니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후기는 1부와 2부 따로 받아서 문집에 같이 실었는데 그중 좀 감동받았던 후기가 있어 적어보았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뿐인데 작가를 꿈꾸게 되었다는 말씀에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개인 블로그에 올려주신 후기 글인데요. 길지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사님께서는 작년과 올해 모두 저희 도서관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미 1부는 완료가 되어서 완료된 시점에 이렇게 후기 글을 남겨주셨고요. 굉장히 길어요. 틈틈이 사진들도 좀 찍어서 올려주신 것 같고 마지막 시간에는 참여자분들과 이렇게 상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제 선생님께서는 꽃도 선물로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의 후기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숙제했던 필사 모습을 좀 담아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후속 커뮤니티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출판 기념회 때 결성된 커뮤니티로 저의 욕심으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미 완성했던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저의 희망사항이었고요. 회원분들께서는 공모전 준비를 더 원하셔가지고 현재 공모전 준비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의 글을 좀 공유하시고 공모전 소식 그리고 드라마, 영화 등 비평이나 평가도 하시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자신만의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쓰는 걸로 기획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목은 나의 인생일지 대본이 되다입니다. 현재 일부 자전적 에세이 쓰기와 자전적 소설 쓰기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에세이는 20편, 소설 쓰기는 19편 집필이 완성되어서 지금 문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부는 진행 중에 있으면 지금은 에세이를 다큐멘터리로 각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2부 특강, 영화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때 저는 열심히 문집을 만들고 있겠죠? 다음으로는 예산도 좀 달아주셨으면 하셔가지고 내용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가비는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로 편성을 해두었고요. 회차는 12회차라고 되어 있지만 1회 구매 시 분량은 한 2회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24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도서비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소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주제도서 대치를 해드리다 보니까 1부, 2부 수업 전에 구매를 해야 했기 때문에 네, 소진할 수 있었고요. 결과물 제작비는 아마 10월 말에 문집이 완성되면 바로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올해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400만 원 한 번에 결제가 안 되므로 여러 차례 조금 나누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도 업체 선정하실 때 아마 말씀드리면은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인지 확인하시면서 말씀드려 놓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USB와 카드 반납용으로 편성을 해 두었는데요. 사실 동봉하고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바꾸게 될 것 같아요. 홍보 제작비도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나중에 조정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사용하실 때 항목별로 이미 내셨던 부분이 신청했던 금액으로만 사용하시기 위해서 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긴 한데, 운영하시면서 조정도 해주시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시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용품비인데요. 저희는 강사님들이 조금 강의안이나 이용자분들이 쓰셨던 원고를 다 출력해 주시길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를 조금 크게 잡아두었고,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물티슈나 이렇게 손소독제, 필요시에 살 수 있는 기타 용품들로 구매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나름 예산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전체로 금액을 보니까 27%밖에 소진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결과물 제작비를 빼고 보면은 반 이상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참여형은 운영비도 많아 사용하시기 조금 힘드실 텐데 수시로 예산 사용률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에 부담 가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지막 발표고 이것으로 발표는 끝났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선생님 아주 너무 엄청나게 차분하게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지금 어쨌든 그 25회차라는 긴 회차를 지금 참여형을 운영하시고 계신 도서관들 많기도 하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선생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고, 책자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 집행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퍼센티지 얼마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다른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에 해주셔도 되고, 마이크 키고 어디 도서관인지 말씀하시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나중에라도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그 성내도서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이 조금 책 만드시고 했던 그런 사업 유형에 조금 경험이 그래도 있으시고 좀 디자인도 알게 모르게 약간의 제가 그거 말 듣고 조금 그랬어요. 아니, 나만 아는 참여자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쓰시면서 하시고 계셔가지고 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대본집이 과연 어떻게 이번엔 나올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질문이 지금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팀장님 질문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네. 강당도서관인데요. 아까 선생님 사례 발표하실 때 그 결과물 제작비가 400만 원인데 한 번에 결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과물 제작비 1회 최대 한도가 결제 한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6회 정도 긁었던 것 같거든요. 6회에서 한 7회 정도? 저희가 이 카드 자체가 체크카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따가 저희가 매뉴얼 설명할 때도 아마 그런 내용 나올 텐데, 카드 결제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이제 BC카드로 다 도서관에 드렸잖아요. 이게 다 클린카드로도 묶여져 있기도 하고, 이게 입출입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쓰는 건 용도로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한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계속 조정하려고 했는데도 뭐 지금 이 BC카드사, 기업은행 막 이렇게 계속 하긴 했는데 결국에 안 돼가지고 현재 저희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박민아 선생님도 400만 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거를 한 번에 다 400만 원 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결제는 되거든요. 지금 원래는 초창기에 안내드렸을 때는 이제 카드로 긁으실 때 뭐 3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높여져 있고 몇백만 원까지는 긁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는 긁으실 수 있으신 거죠. 막 400만 원이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긁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해달라고 막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흔쾌히 준비도 해주시고 영상도 같이 공유해주시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박민아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청드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연락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협회에서 준비한 내용 발표해 드릴 거예요. 이제 올해 이제 이번 뭐 8월 달부터 시작하신 도서관도 있으시고 이제 끝나셔서 이제 종료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요거를 전반으로 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3월 달에는 끝나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좀 간결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시작하고 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그 후기에 대한 거 결과를 어떻게 하시고 정산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게 사례비 이런 것들도 지금 문의하는 건 공식적으로 공통되게 계속 문의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저희 천은정 팀장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PT에 같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질의응답 있으시면 또 채팅 남겨주시거나 또 아까처럼 말씀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저희 인문사업팀의 천은정 팀장님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은정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도서관협회 천은정입니다. 네, 저는 화면 공유를 같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네, 저는 이제 2차 워크숍 발표를 맡았고요. 이제 먼저 워크숍 전에 이제 영상 촬영본이랑 자료는 추후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해서 이제 편하게 워크숍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이제 사업 개요부터 운영 내용과 이제 마무리 안내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지금 319개 프로그램 중에서 8월까지 145개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종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업비 운영하시고 정산이나 결과 보고서 진행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워크숍에서 사업 마무리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도서관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이제 사업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흐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이고요. 이제 2023년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사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주체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입한 내용인데요. 이제 내용 잘 한번 읽어주시고 각 도서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맞게끔 강연이나 탐방, 후속 모임 등을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유기획의 경우에 탐방과 후속 모임을 필히 또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놓치지 않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참여형의 경우 결과물이나 창작물 제작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성내도서관 선생님이 해주신 것처럼 이제 에세이나 영상물 또는 동화책 같은 거를 이제 결과물 계획해 두셨던 거를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결과물 제작해 주시고 이제 완성된 거를 이제 우편이나 메일로 저희 주관기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질문 해석하셨던 것 중에서 결과물 제작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사업 종료 기간이 저희가 11월 10일까지여서 그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나 조금 더 늦어지는 곳이 있다면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일정 조율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확산형은 지역 내의 학교 도서관이나 이제 복지시설, 다양한 시설이랑 연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탐방과 후속 모임을 포함해서 15회 이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거점 연계형은 지역 대표 도서관이나 이제 지역 거점 도서관이 분관이나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탐방 후속 모임 포함해서 이것도 15회 이상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탐방은 이제 유형에 상관없이 이동 시간 포함해서 4시간 이상을 진행해 주셔야 돼서 이것도 꼭 유의해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홍보 및 안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3월에 2023년 포스터랑 깃발 제작해서 도서관에 전달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실적 승인하면서 이제 포스터랑 깃발 잘 사용하고 활용해 주시고 사진 많이 올려주시고 계셔서 제작한 입장에서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홍보 같은 거 진행하실 때 협회에서 제작하신 포스터 활용해서 홍보물 제작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배포한 포스터 사이즈로 이제 조금 변형해서 제작은 가능하신데 현수막이나 배너 등으로 크기를 변형해서 제작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사용이 조금 어려운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활용 매뉴얼 같은 경우에 관리 시스템에 서식 및 매뉴얼에 올려두었으니까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하실 때 길이 로고나 이제 주체, 주관기관 로고 꼭 명시해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서관 기리문학 유튜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작을 이제 도서관에서 해주신 영상을 이제 도서관 기리문학 채널에 공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뭐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실적이나 아니면 성과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서 이제 각 정보 교류를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밴드를 통해서 이제 담당자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밴드의 진행 사항도 인증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참여자분들에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자들 분께도 인스타그램에 이벤트 있으니까 참여 같이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지금 사업 영상 콘텐츠 활동 및 사진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도서관 중에서 이제 제작을 희망하시는 도서관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주관기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그 저희가 지역별로 유형별로 안배를 해서 영상 촬영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데요. 안전사항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탐방 진행하시면서 여행자 보험 이제 가입해 주시는데요. 가입 꼭 진행해 주시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관련 지침도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앞에는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제 사업 운영 흐름이랑 정산 보고서나 이제 사업비 어떻게 지출하는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운영 흐름은 이제 지연관 정보는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다 작성해 주시고 승인도 해드렸는데요. 또 담당자분이 이제 새로 변경이 되시면 보안각서를 재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이제 보안각서 재업로드도 해주시고 또 세부 프로그램 일정이나 강사가 많이 되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럴 시에 이제 너무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되시는 경우에
사업 계획서를 재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 시스템에서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현장 모니터링 가겠다고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드리면 좀 부담스럽다고 해주시는 기관도 있으신데요. 네, 진행해 주시는 내용 조금 편하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또 프로그램 진행 사항 자랑도 해주시면 돼서 이제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 정산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 보고는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시고 결과 보고서와 이제 책자 제작용 결과 보고서 내용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이 종료된 도서관은 모든 정산이 끝이 나신 후에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끝난 도서관들이 많으신데 이제 결과 보고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승인을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결과 보고 정산 다 되신 다음에 15일 이내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 성과물이랑 체크카드 ISB, USB를 우편으로 이제 다 쓰시고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문조사 참여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는 사업의 실적이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참여자 설문조사는 저희 중간 회차 이후부터 후속 모임 이전 회차에까지 이제 참여자분께 설문조사를 참여 독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링크나 QR코드는 이제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이제 혹시나 뭐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도서관은 이제 프로그램마다 링크가 좀 링크가 달라요. 그래서 유형을 꼭 확인을 하셔서 설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담당자와 강사 설문조사 링크도 공유 같이 해드렸으니까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및 마무리 안내입니다. 이제 사례비나 이제 행사 운영비 지급해 주시고 있는데요. 사례비는 강연료나 원고료, 교통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신 후 저희에게 실적 승인을 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승인한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강사와 보조 인력이 현장에 꼭 참여하셔야지 사례비가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행사 운영비는 체크카드와 ISB, USB 인증서로만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뭐 계좌 입금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절대 안 되시고 카드나 USB로만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사례비 서류는 지금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까지 서류를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매월 이제 사례비 지출 캘린더를 팝업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 꼭 확인을 하셔서 제출 일자를 지켜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빨리 이제 지급을 해드리려고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류에 보완 사항이 없으실 때 이제 제출하는 마감 일자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입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출 일자가 변경될 수 있고요. 또 이번 이제 9월에 사례비 요청 일자는 9월 5일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때 맞춰서 사례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비 지급 내용 관련해서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용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 같은 분이 강사나 보조 인력으로 겸임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 2회차에서 강사로 진행을 하시고
5, 6개차에서 보조 인력으로 등록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내용은 꼭 수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는 강사로만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보조 인력분은 보조 인력의 업무만 진행하시게 그렇게 저희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제일 궁금하다고 요청 주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완 요청이 많은 사항을 좀 적어 보았는데요. 다과비는 1인 1회 5,000원 이하로 쓰셔야 되고요. 이제 패스트푸드나 밥류, 컵라면 같은 경우는 구매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점 꼭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꼭 생각해 주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제도서는 복봉 구입이 절대 안 되셔가지고 사업 담당자 참고 도서로 한 권씩만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결과물 제작비는 앞에 그 성내도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00만 원 미만으로 책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증빙 서류에 계약서나 견적서, 카드 매출 전표가 꼭 첨부되어야 있어야 해서 모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이게 계약서 상에 업체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결과물 제작하실 때 업체에서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럴 때 저작권이나 내용이 같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차량 임차료도 계약서와 견적서 매출 전표가 필요해서 미리 구비를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입장료는 1인 2만 원 미만으로 책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주차 요금은 결제가 안 되셔가지고 이 점 참고해서 결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아직 뭐 비대면으로도 같이 진행해 주시는 분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줌 결제해 주셨을 때는 관리 시스템에 카드 사용 내역의 금액이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금액 확인해서 이 내용 수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시혜성 사례비가 물품이 구입이 되지 않아서 절대 배포도 안 되시니까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산 취득형으로 뭐 커피포트나 이제 텀블러 이렇게 좀 다회성으로 하시는 물품도 구매가 불가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업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에 사업 내용 업로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세부 프로그램이나 사례비 요청, 뭐 행사 운영비 신청, 결과 보고서까지 이제 작성하는 법을 제가 영상으로 편집을 조금 해왔어요. 그래서 먼저 세부 프로그램 수정 관련해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 영상도 소리까지 녹음을 해왔는데 소리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조금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부 프로그램 등록은 프로그램 관리에서 세부 프로그램 등록 눌러주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수정 원하시는 회차의 맨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수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수정사항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 꼭 항목 옆에 있는 박스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이 수정해 주시는 부분이 일정인데요. 계획한 날짜에서 일자나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달력에서 일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꼭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일정을 확인을 해주시고 관리 시스템에서 일시를 수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승인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보실 때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또 이제 강연과 탐방이 이제 강연은 2시간, 탐방은 4시간 이상을 진행을 해 주셔야 돼서 이 점 참고를 하셔서 수정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강사나 보조 인력 수정되셨을 때 체크를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기입한 내용이 사례비 영수증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성함이랑 소속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장소나 주제 도서도 수정이 가능하셔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수정 요청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지 저희 주관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사분이 많이 달라졌을 때 사업계획서 재업로드를 요청드리고 있어서 변경된 세부 프로그램 반영하셔서 사업관리에 사업계획서에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례비 요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례비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예산관리에서 사례비 요청 버튼 누르셔서 출력 바로 가기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관리에서 세부 프로그램 등록 누르셔서 영수증과 동의서 출력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례비 출력하실 내용을 모두 이제 세부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출력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강사분의 개인 정보나 지급 내역이 세부 프로그램에 써주신 내역과 모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총 금액에 맞춰서 원천 징수 세액이나 실수령액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하신 후에 강사분께 생년월일이나 사인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또 뒷장에 있는 정보 제공 동의서에도 동의함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사인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 인력의 경우에는 한 회차에 진행되는 금액이 조금 적어서 원천 징수 세액을 꼭 떼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연속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 세금을 징수를 해야 해서 연속으로 회차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후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영수증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 인력도 마찬가지로 동의서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인쇄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맨 아래쪽에 저희가 출력 버튼 있으니까 통해서 인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비 요청이랑 일단은 사례비 이제 영수증 출력 먼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사례비 요청이나 정산보고서 등록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산 관리에 사례비 요청해서 사례비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실적을 등록하신 후에 주관 기관에서 승인을 하면 사례비 등록이 가능합니다. 1번의 사례비 등록 버튼을 눌러서 사례비 지급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회차별이나 강사분 혹은 보조 인력분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세부 프로그램 차수를 선택하시고 등록되어 있는 강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실적을 등록해 주셔야지 활성화되고 있어서요. 실적 먼저 등록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입금주랑 계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세금 신고 정보와 연락처나 주소도 틀린 내용이 없게끔 기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세금 신고 정보나 이런 게 하나가 틀리면 그러면 다 틀려질 수도 있어서 내용 꼭 확인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비 등록 버튼 누르셔서 이제 수동 등록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정산보고서 등록 대기에 그러면 등록해주신 내용들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셔서 모두 이제 사례비 신청하실 내용 모두 선택을 하시고 정산보고서를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창 나오고요. 이제 정산보고서가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정산보고서랑 사례비 영수증 일치하도록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후에 꼭 일치하게끔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내용 자료에도 같이 적어 놓았으니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행사운영비 금액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사운영비 등록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제 행사운영 금액 중에서 조금만 이제 수정해 주시고 싶은 부분, 조금 남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소액 조정이 필요하실 때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수정하실 때 저희가 최초에 승인된 행사운영비 총액과 동일하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총액이 다를 시에는 수정이 되지 않고 오류 창이 뜨고 있습니다. 또 항목 간 50만 원 이상의 많은 금액을 수정을 해주셔야 할 때는 이제 주간기관으로 연락하셔서 이제 많이 바뀌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네, 그렇게 진행해 하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 이제 좀 너무 많이 변경되면 좀 그 아무래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데 승인해드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사운영비 사용 내역 등록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행사운영비 사용 내역은 사업이 이제 저희 쪽에서 저희가 카드 내용이나 이런 거 쓴 내용이 없어가지고 사업 마무리된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등록해주신 내용 참고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사운영비 카드를 통해서 구매한 내역을 항목에 맞게끔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 내용 등록하셔서 이제 결제하신 상호와 결제일, 결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구매 수량이랑 금액이 나와 있는 견적서를 PDF 파일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카드 내용 등록을 통해서 여기 이미 먼저 등록한 내용을 같이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카드 내용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카드 내용은 결제하시고 바로 뜨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 정산은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행사운영비를 모두 사용하신 후에 출력하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결제일이나 등록하신 내용이랑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출력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 사용 내역에 등록한 내용 중에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정산 보고서를 재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이 전체적으로 승인이 된 후에 정산 보고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좀 긴 워크숍 발표 자료가 조금 마지막으로 끝나가고 있는데요. 결과 보고서 제출하는 방법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결과 보고서 시스템에 등록해 주실 때 메인 페이지에서 7번 결과 보고서 등록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사업 시행 내용 버튼을 눌러서 사업 진행하신 내용에 맞게 방식이나 주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제 진행 기간이 이제 계획서에 처음에 작성해 주신 대로 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한 날짜에 맞게끔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진행 횟수에 맞게 총 횟수와 강연, 탐방, 후속 모임 횟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기획 의도나 프로그램 특장점, 추진 방향도 초반과 많이 달라지신 게 있으시면 수정 요청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 잘 된 점이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발전 방향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입을 하시고 자체 평가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결과 보고서 출력하기 버튼 누르셔서 출력하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맨 앞장에 보시면 이제 도서관 명을 꼭 확인해 주시고 옆 오른쪽에 직인을 꼭 찍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명이랑 주요 내용이 시행 내용에서 적은 내용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예결산 내용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신 내역과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세부 내역에서도 진행 회차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적이랑 참여 인원 그리고 홍보 실적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께서 등록하신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결산 내역에서도 사례비나 행사 운영비 사용 내역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 자동 반영된 내역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뒷장의 세부 내역도 이제 같이 나와서 행사 운영비 사용하신 내역이랑 동의를 한지 꼭 확인해 주시고, 앞장에 출력을 하셔서 직인을 찍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혹시 틀린 점이나 그 반영이 잘 안 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주관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반영을 이렇게 다른 점을 확인해서 반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관 결과 책자 제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책자 제작용 내용은 작성해 주시면 내용이 책자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 종료한 다음에 그 책자를 이제 도서관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 참고 자료에도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책자 제작 페이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결과 책자 제작용은 8번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신 내용 토대로 조금 축약을 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 다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항목 옆에 있는 글자 수를 넘지 않도록 좀 정리해서 기입해 주시면 아마 그 책자 제작할 때 저희가 편집 따로 하지 않고 그 내용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 및 내용은 프로그램 회차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너무 회차가 많은 이제 참여형의 경우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등록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 이제 책자 등록 사진은 실적에 등록하신 사진 중에서
프로그램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 3장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또 입력하신 내용은 책자 미리 보기 버튼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잘 반영됐는지 한번 보시고 또 도서관 사진 전경은 이제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도서관 사진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전경 사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확인하셔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이렇게 했어요는 이제 앞에 내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이 가운데에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부 프로그램과 이제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도서관 전경사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고. 전경사진을, 잠시만요. 이게 영상이 조금 잘려서. 네. 전경 사진은 로그인하신 후에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도서관 이미지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파일을 선택하시고 도서관 사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운영 일정입니다. 이제 지금 벌써 8월이 다 끝나가고 9월이 되고 있는데요. 12월에 11월에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12월에 마무리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 선생님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미리 구글 폼으로 질문 주신 내용이나 이제 줌에서 질의 주신 내용이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은정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항상 이게 이제 시스템을 써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써보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영상으로도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 영상을 이제 지금 이거 줌을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 녹화한 영상을 저희가 이제 저희 거 영상 자료실이 있잖아요. 그 관리 시스템에 거기에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봐주시고 이 파일도 영상 추가되어 있는 파일인가요? 아니면 영상 없는 파일인가요? 네, 영상이 없는 파일인데 이제 영상도 함께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같이 드리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Q&A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때 이제 신청하실 때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셨던 내용에서 질문 주신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조금 공통된 질문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행사 운영비 사용 내역 승인 일자가 따로 정해져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각각 모든 저희가 이제 원래 320개에서 시작했는데 한 군데가 이제 운영이 조금 어렵게 돼서 최종으로는 지금 319개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 목표는 300개 도서관이 올해년도 하는 거였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문체부고 협의해가지고 몇 개를 더 20개를 처음에 이제 더 뽑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목표는 이제 저희는 성과를 달성한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계관이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319개관으로 지금 저희가 최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319개관이 카드를 한 개관에서 뭐 50번 쓸 수도 있고 100번 쓸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선생님도 다 입력해 주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긴지 아닌지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견적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보면서 클릭을
저희 직원 둘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사례비도 드리고 그래서 주로 전화 받는 분들이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전화도 받고 선생님들이 주신 사례비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행사 운영비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정이 딱 정해져 있진 않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중간중간 많이 하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빨리 끝내셔야 된다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미리 말씀을 좀 한번 전화로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거는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이게 행사 운영비 승인이 빨리 끝나야지 선생님들이 정상까지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확인하면서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 아까도 그 발표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례비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 운영비가 남아서 사례비로 사용이 가능하냐 이 얘기가 제일 이게 조정이 가능하냐 이 얘기신데 결국에는 이미 저희가 선생님들이 드렸던 카드에 선생님들이 행사 운영비를 쓰시겠다고 했던 그 금액을 저희가 이나라도움, 선생님들은 이나라도움 쓰시지 않지만 저희는 이나라도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신 내역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나라도움으로 올릴 수 있게끔 파일로 다 만들어서 이나라도움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나라도움에 이미 그 지급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를 다시 사례비로 드리거나 빼서 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출 행위를 1차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 운영비 남아도 사례비로 돌릴 수 없다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 행사 운영비 안에서는 뭐 450만 원, 700만 원 안에서 뭐 원래는 다가비를 150만 원 잡았는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줄이고 50만 원을 뭐 결과물 제작비로 내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행사 운영비 안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예산을 이미 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 표에 맞춰서 조금씩은 변경이 가능하신데 너무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나 선생님들도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저희가 지금 제일 마지막 질문에도 이게 조금 연관성 있는 건데 내년도 예산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요거는 자녀 예산은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쓰겠다고 말씀을 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써주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부독불 도서관에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확인했는데 이렇게도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필요한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끝났는데 갑자기 다가비를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희도 누가 봐도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제 1차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내용을 저희가 인문사업팀에서 1차적으로 보고 그거를 저희 이제 회계해 주시는 선생님이 한 번 1차 더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이나라도움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회계 검증을 또 받거든요. 회계사한테. 그래서 이 회계 검증을 또 한 번 받기 때문에 이런 과정 안에서 매뉴얼을 저희가 다 그분들에게 드리고 그분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면서 예산을 이제 금액을 정리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내역이라든지 안 맞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쓰시는 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행사 기간 안에 뭐 기타 운영비라든지 뭐 다가비라든지 뭐 홍보 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게끔 행사의 성격에 맞는 금액으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저는 쓰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금액이 변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먼저 나와 있던 질문 먼저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도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내용, 진행 내용을 회차마다 밴드에 공유해야 하냐는 질문이신데 밴드에 공유 반드시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다른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밴드에 이게 사람들이 계속 연도별로 누적이 돼 있다고 한 7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다 지역도 틀리시고 개관도 틀리시고 뭐 공공대에 계신 분도 있고 대학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뽐내듯이 해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가고 있는데 모든 도서관을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현장에서 바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밴드 크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사업 종료가 11월 10일인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연장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이게
저희가 이제 국고 사업이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모든 걸 저희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도움에도 정산 마무리하고 이제 정산 보고서도 결산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문체부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전 단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회계감사 이제 회계 검증도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1월 10일까지 지금 행사 기간이 대부분 11월 초건 10월 말이거나 11월 초에 다 끝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시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신 도서관들 뭐 8월 달에 끝나시거나 9월 달에 끝나시는 도서관들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끝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조금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러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 그 전에 확인하셔서 빨리 끝내실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어쨌든 승인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빨리빨리 해주실 수 있는 거는 해주시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저희랑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형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뭐 결과 관련된 내용들도 그 책자를 아까 선생님 은정쌤이 얘기했군요. 그 책자를 11월까지 꼭 내야 되냐? 10월 10일까지.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종료를 하고 뭐 인쇄하고 뭐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어쨌든 11월 10일 지나도 발송은 가능하시니까 우선 나머지 전에 끝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결산, 정산,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정리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은요. 이게 저희가 이 만족도, 단순한 만족도 이 사업이 좋냐 안 좋냐, 참여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연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연구하는 것 때문에 설문이 조금 길고 문항도 많고 좀 어르신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어린이들이 보기에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약간 보면서 이게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매해마다 저희가 올해도 조금 줄였답니다. 매해마다 조금씩 줄여가면서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편하게 언어나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너무 모바일로 하시기 너무 어려우신 대상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물 인쇄해서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 연구개인에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어쨌든 이거를 설문을 모바일로 해주시면 이거를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엑셀로 저희가 뭐 그냥 단순하게 엑셀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또 한 번 하셔야 되는 단계여서 되도록 모바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상세한 것들은 연락 주시면 조금 더 한 번 더 안내 드리고 필요한 부분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하실 수 있게끔 안내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설문에 대한 결과 줄 수 있냐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 연구하는 기관이 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는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과업이기 때문에 이 과업을 선생님들이 주셨던 설문조사도 포함해서 모든 연구 실적까지 포함해서 과업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막 정리를 해서 드릴 수는 없고 사업이 다 종료되는 시점에 11월 한 중순 이후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말씀해 주시면은 원데이터는 드릴 수 있는 걸로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를 뭐 분석해서 정리해서 드릴 수는 없고 이게 왜냐면 그렇게 그 과업까지는 이분들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데이터를 드리는 거는 주실 수 있다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11월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 제일 올해 연도에 확인이 많이 되고 저희도 지금 협회에서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의 질문인데요. 내년도에 어떻게 되냐 이건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결정은 된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아직 최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은 사업이 이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거는 확정인 것으로 보여요. 협회에서 도서관을 모집해서 도서관한테 저희 협회가 드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됐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도서관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거에 내용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계속 좀 문체부에 11월 달까지는 계속 논의를 할 거고 올해 연도 안에 어떻게 하면은 뭐 기류문학 사업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 마무리 워크숍 때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우선은 예산은 있을 거고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선생님. 지금 독서 사업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조금 사업들이 변화가 있으신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저희 기류의 문학 사업은 없어지진 않은데 어쨌든 진행에 대한 방식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마무리 워크숍 때쯤에는 조금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때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요? 윤정쌤이 혹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으시면 선생님이 보시고 처리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곰달래 도서관 최문정 선생님께서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사업 종료하시고 체크카드 USB 인증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따로 결과물이나 이런 걸 제작하신 게 없으시면 그 카드랑 USB 인증서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례비 영수증이나 정산보고서 등은 저희 쪽에 그 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신 거 내용이 있어서 원본 제출은 따로 진행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군포도서관 선생님께서 이제 결과물 제작해 주시면서 계약서에 필수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 업체랑 진행하실 때 이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저작권 관련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결과물이나 아니면 책자 제작하실 때 뭐 계약서 등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참고 한번 해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에서 김수범 선생님께서 이제 지혜학교랑 기리인문학 함께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두 개 지혜학교랑 기리인문학 다 종료하시고 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일정이 많이 차이가 나시면 그 사업비 카드를 이제 먼저 끝나시는 것부터 보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계속 사업 종료된 도서관에 이제 카드나 USB 발송하셨는지 연락드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먼저 끝나는 게 차이가 많이 나시면 먼저 발송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파주시 광탄도서관 조인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답변 드릴 건데 지금 총 4가지 질문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설문제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제가 동일한 질문이었죠. 요거는 그 사업 종료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원데이터는 공유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책자 제작 들어가는 그 참여자 소감 따로 받아야 하는지, 모임, 후속 모임 할 때 내용을 적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 참여자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게 어쨌든 책자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받으셔도 되고 그 후속 모임 하실 때 이런 거 저희가 할 건데 한번 해달라고 해서 조금 받으신 걸로 나중에 입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뭐 언제 받으셔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체크카드는 동일하게 그 우편을 발송해 주시는데 착불로 주시는 것보다는 혹시 사업비 안에 그 예산이 있으시면 사업비로 결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업비 다 소진되셨으면 네, 착불로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결제하겠습니다. 마무리 워크숍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매해마다 약간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준비는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장소를 저희가 작년엔 제주도에서 했었고 올해는 지금 어디서 할지 조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도 지금 후보지를 보내놨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번 안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설문처럼 이제 어디가 좋으신지 그때 저희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이제 마무리 워크숍 하는 장소는
선생님들이 조금 어디서든 오시기 편할 수 있게끔 뭐 KTX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대로 좀 보고는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문체부랑 논의해가지고 장소도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문의드리는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 말해도 될까요? 열린도서관 선생님 거요? 윤정쌤? 그 열린도서관의 서지원 선생님께서 관리 시스템에서 사립비 등록 시에 강사님 신분증 사본과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입력해야 될까요? 실제 거주하시는 그 강사님이 써주신 걸로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신분증 사본에는 신분증 처음에 그 당시에 만드셨던 주소로 입력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사님이 써주신 건 현재 주소기 때문에 현재 주소로 해서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강사님이 결국엔 강사님 성함, 주민번호, 주소 이거는 원천세 신고를 저희가 협회에서 하잖아요. 저희 협회에서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세 신고할 때 그 세 가지 기본 정보는 그러니까 신분증에 나와 있는 그 주민번호 풀로 다 써지는 게 그 신고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 소득이 얼마다라는 거를 증빙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든 보조 인력이든 사례비를 받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 이름으로 받으신 금액을 그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가지고요. 그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단도서관의 최다정 선생님께서 결과물은 1인 1부 제작인데 그럼 약 30부 같이 발송해 드려도 되나요? 아, 근데 저희 지수연 선생님이 여기다가 댓글 달아달았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주셨던 내용 간단하거나 비슷한 내용들은 다 저희 선생님들이 또 댓글 달아드렸네요. 혹시 이거 외에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신지요? 근데 보니까 또 공포시 선생님께서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수강생 분들이 말씀하시길 작성 시 불만족한 부분이 없는데 필수 2가지 선택해야지.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저희 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더 있으신지 조금 더 한 번 더 받아보고요. 오늘 저희가 지금 인문사업팀이 다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다 와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례비 지출을 하고 네, 정리하고 선생님들하고 통화 제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얼굴 지금 안 보이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들어오시면 해달라 들어오는 거 승인해드리고 그러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인문사업팀 손지혜고 인사를 한 번씩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민문사업팀 천은정입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 얼굴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이제 통화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업팀 지출 담당하고 있는 지수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문사업팀 황수정입니다. 네, 선생님들한테 제일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두 분이고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연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 선생님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뭘 말씀하시면 착착 이제 답변을 드리고 이게 안 된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는 항상 그 내용들에 있다 보니까 매뉴얼 안에 있고 이게 국고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나라점에 올릴 때 조금 많이 조심스럽고 예, 민감하게 조금 하고 있는 점 감안해 주시고 좀 친절하게 저희 이제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질의응답 더 이상 있지 않은 거 선생님들이 막 목소리 들어서 좋다고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워크숍 때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실물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마무리 워크숍 때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이걸로 마무리 뭐야? 아,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빼먹고 안 한 게 있는데, 역삼도서관의 권진 선생님께서 결과보고서를 웹형으로 형태로 만들어도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인쇄물이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웹상으로 주시면 저희도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지금 저희 협회 기리의 문학 홈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실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나온 책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 파일로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끝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사업 추진하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거는 전화로 주시거나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한 156분 정도 계시는데, 내일이 저희가 협회 창립 78주년이어가지고 사무실이 휴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보시면 휴무한다고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메일로 혹시 급하신 부분들은 메일로 미리 오늘 연락 주시거나 이제 메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 이제 시작하시는 기관들 중에 포스터나 깃발 더 필요하신 곳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워크숍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 이제 12월 달 초에 이제 마무리 워크숍 때 또 뵐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출장비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주시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출장비 예산을 조금 남겨주시고 많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0월 달에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10월에 저희가 전국 도서관 대회에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부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제 뭐 올해 사실은 이제 10주년이어가지고 이제 10번째 생일이 기리의 문학이 13년 시작해서 23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안내가 될 예정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 출장비를 꼭 남겨셔서 꼭 얼굴 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얼굴 뵙는 횟수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거가 저희가 협회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3시 40분이 됐는데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지루의 응답도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 워크숍 때 꼭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서관 대회 때서 뵙고 또 마무리 3차 워크숍 때 마무리 행사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